안녕하세요. 7%대 주담대 온다. 벼락까지 피하려다 하우스푸어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7%대 주담대가 언제 온다? 곧 온다. 몇 달 안에 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 하반기, 연말이 되면 8%대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저 언론 뉴스로만 봤을 땐 별로 큰 느낌이 없겠지만, 그 하우스푸어가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보면 맞죠. 집을 뺏기고 빚은 고스란히 남고 감당 안 되는 빚 때문에 일상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조금 힘들어지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대출 낸 이들은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돼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데, 이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해야 될 빚은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꽤나 어려워질 겁니다. 뭐 은행들이 2달만 연체하면 경매로 바로 처분하겠다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든 원리금이든 납부가 조금만 밀려주면 그냥 게임 오버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무리하게 투기한 이들은 이렇게 금리가 오를지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저렇게 일을 벌렸겠죠.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없고,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른다라고 무모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겁이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을 모험에 걸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모험에 걸면 패가망신합니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10번 해서 9번을 성공해도 한 번 삐끗하면 가졌던 거 다 날아가는 게 자산시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월급을 1년에 12달을 받는데 11번 받고 한 번 못 받으면 힘들어지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들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자산시장에서 투기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1억을 가지고 5억을 벌었어요. 4억을 벌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또 합니다. 2억을 들고 또 해보죠. 2억을 벌고 이번에는 10억 벌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1억으로 예를 들어 운 좋게 5억을 벌었습니다. 4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자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해서 먹이를 잡고 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은 잡니다. 딴청 부리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다음 사냥하기 전까지요. 우리가 보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드라마든 영화를 찍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려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재충전하고 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나와서 또 작품을 또 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은 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갑자기 뜨거나 인기가 생기면 보통 우리 언론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가시하고 부자라고 차 보여주고 집 보여주고 엄청 관종짓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뉴스에 나오죠.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렀다고. 아니면 뭡니까? 되게 지저분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오죠. 그럼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갑자기 뜨더니 저렇게 교만해졌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연예인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 주변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외면해버리죠. 이런 거죠. 정말로 운 좋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그 빚을, 그 재산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벼락 부자는 벼락 거지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것은 아무리 빼앗겨도 나중에 어떤 시점이 지나면 다시 자기한테 되돌아온다고 했고, 자기게 아닌 거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확보해놔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물 새듯이 다 세워버린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산 투자는 횟수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적게 벌까요? 적게 벌거나 잃을 가능성이 크죠. 이왕이면 고배당 우량주 같은 평생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딱 사고 사는 행위만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주식이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왜? 배당에 또 배당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사고 팔고를 계속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큰 돈을 벌기 어렵죠. IMF 당시에 2,000원 주고 산 주식이 26,000원, 30,000원이 돼가지고 15배를 본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순전히 그냥 자기 돈만 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껴서 실제로는 2,000원이 30,000원 되면서 15배가 됐는데 대출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계산해 봤더니 15배가 아니라 30배, 40배였던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1억을 굴려가지고 30억, 40억을 만든 사람이 있긴 할 겁니다. 있기는. 근데 그건 정말로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이고 정말 복인 거죠. 운인 거라는 거죠. 행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바라고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정말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원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인 거죠. 그걸 잘 지킨 다음에야 50% 벌었어, 10% 벌었어, 100% 벌었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영업자보다 직장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다로 얘기하는 이유는 직장인은 비록 월급이 적어도 2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12달 안정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2,400만 원을 보장받는 거죠. 자영업자는 어떤 달은 1,000만 원 벌어, 또 그 다음 달은 마이너스 200이야, 또 그 다음 달은 500만 원 벌어, 또 그 다음 달은 마이너스 300이야. 이런 식으로 기복이 심하면 1년 12달 까봤는데 나중에 연말에 봤더니 번 돈 얼마야? 1,000만 원 벌었네? 개고생하고 주말 없이 일하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하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번 것처럼 봤는데 알고 봤더니 번 게 더 작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물론 직장인도 저 최상류에 들어가는 5%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자영업 한 사람들도 1, 2%,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얘기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 평균의 얘기를 하면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철저하게 안전을 추구하고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전에는 참고 견디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아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면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하나에 올인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고 최대한 분산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주식도, 채권도, 그리고 미술 그림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고 한두 개가 무너지더라도 나머지로 복구할 수 있게끔 혹은 리스크가 분산되게끔 해놓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달러도 보시고 주식을 할 거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도 보고 미국 주식도 보고 베트남 주식도 보고 고배당 우량주도 보고 정말 좀 다이나믹하고 모험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정말 소액으로 인버스든 리버스든 ETF든 또 해보고 작전주 같은 것들도 되게 적은 금액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 금액이 다 날아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는 작전주 같은 것들도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작전주나 투기가 끼어있는 주식은 절대로 많은 돈을 넣어서는 안 되죠. 이건 말 그대로 흥미와 재미를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분산하고 정말 자산시장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기 금리가 대폭 오르는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지켜보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철저히 모아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시대가 아니라 8% 그 이상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